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실기.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시스템 과목의 제1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입니다. 윈도우의 개요와 윈도우 인증 과정, 그 다음에 로컬 인증과 윈도우 보안 식별자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인증 구조가 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저희가 윈도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컴퓨터를 이제 키게 되면 윈도우를 이제 화면을 지나가서 로그인이 돼서 어, GUI 방식이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아이콘들이 있고 그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게 이 OS라는 것은 OS가 이제 오퍼레이터 시스템 맞죠? 그래서 각종 하드웨어 장치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윈도우 운영체제 구조는 링 구조로 돼 있다. 링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개의 링으로 구분이 돼 있다. 5개의 링으로 구분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밑에 하단에는 디바이스 하드웨어 장치들이 있겠죠. 하드웨어. 그 위에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있겠고요. 그 위에는 마이크로 커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각종 관리자와 응용 프로그램이 그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지구의 외핵과 내핵 뭐 이런 식으로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외부로 나간다. 그럼 이제 최하위에는 여기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 운영 체제를 상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구조. 상세 구조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 하단에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위에는 HAL이라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입출력 관리자가 있습니다. 입출력 관리자가 여기 있고요. 그래픽 장치 관리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관리자가 여기 양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마이크로 커널이 있죠. 마이크로 커널이 있고 그 위에는 각각의 관리자가 있겠죠. 객체 관리자냐, 보안 참조 관리자냐, 프로세스 관리자냐, 로컬 프로시저 호출 관리자냐, 가상 메모리 관리자냐, 기타 관리자냐, 뭐 이런 식으로 관리자들이 이제 각각 분리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시스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서비스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 32 서브 시스템이라든지 NTVDM이라든지 16비트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 포시스 보안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상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FAT16 요 윈도우는 각각의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파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파일 시스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FAT16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기가까지 이제 한 파티션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T32가 있습니다. FAT32는 총 32비트계의 클러스터를 가지게 되며 접근 제어 설정이 안 된다. 접근 제어 설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TFS가 있습니다. NTFS는
접근 제어가 적용된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고, 또한 이제 결합 관리라고 해서 핫 피싱에 있어 FAT나 FAT32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보다는 요 이제 NTFS가 나은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윈도우는 GUI 환경이죠. 아까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GUI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같은 그림을 사용을 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있고, 새로운 하드웨어 추가 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축 아이콘, 쇼트 컷이라고 합니다. 쇼트 컷. 그래서 단축 아이콘을 활용을 하여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빠르게,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태스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LE, 오브젝트 링킹, 임베디딩이라고 해서, 임베디딩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그림표 등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기능 향상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여서 네트워크 설치나 인터넷 연결 등을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 모니터 지원이라고 해서 한 대의 컴퓨터는 최대 8대의 모니터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보의 전송 통합, 클립보드를 사용을 하여서 프로그램 간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인증 과정은 윈도우 로그인을 하게 되면 LSA, Local Security Authority, 그쵸? 요 이제 서브 시스템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시스템에서는 여기 보시면 NTLMM 모듈과 커버로스 모듈이 있죠. 커버로스는 인증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쌈이 있습니다. 쌈이라는 것은 이제 시큐리티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해서 사용자 인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두고, 이게 인증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인증 정보를 통해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증이 됐으면 SRM, Security Reference Monitor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증이 됐다라고 확인하게 되면 SID라는 것을 발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LSA에서 발생하는 로그가 있을 텐데, 그런 로그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됐으니까 각각의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다가 그런 이제 진행하는 이제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로그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요런 이제 LSA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요 LSA로 인증을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그 LSA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A는 로컬 시큐리티 어소리티의 약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계정의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 및 시스템 자원, 파일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검사해야 된다. 접근 권한을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컬 및 원격 로그인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정명과 SID, Security ID를 매칭을 하여서 SRM이 생성한 감사 로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NT 보안의 중심 서비스며 보안 서브 시스템, 시큐리티 서브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로그인에 대한 검증이죠. 검증. 그렇죠? 베리데이션이죠.
베리데이션을 하게 된다. 그쵸? 검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윈도우 인증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SAM, Security Account Manager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SAM이라는 게 있었죠. SAM.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자 인증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아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사용자 그룹 계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자 로그인 정보와 SAM 파일에 저장된 사용자 패스워드 정보를 비교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와 그룹 계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그렇죠? 사용자와 그룹 계정 정보를 담아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RM이 있었습니다. SRM은 서비스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이제 약어를 가지게 되고요. 인증된 사용자에게 SID, Security ID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ID 기반으로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쵸? 발급을 받고 SID를 발급받고 그 SID를 기반으로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접근을 허용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윈도우 로컬 인증이 있습니다. 윈도우 로컬 인증이 있는데 윈도우 부팅 후 로그인 창, 윈도우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LSA 서브 시스템이 인증 정보를 받게 되고 받으면 NT LMS 모듈에 넘기게 되고 이를 다시 SAM으로 받아 로그인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듈에서 쌈으로 받아서 로그인 처리를 해서 접근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인증 정보를 받아서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모듈과 쌈을 통해서 NTLM과 쌈을 통해서 인증 정보를 확인해서 접근 토큰을 발급하고 로그인 프로세스가 이제 끝나서 완료가 되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격 도메인 인증이 있습니다. 원격 도메인 인증이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인증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격 도메인을 통해서 인증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면요. 윈도우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후 LSA 서브 시스템이 인증 정보를 받아 로컬 인증용인지 도메인 인증용인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커버로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커버로스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의 인증을 요청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 나온 게 있죠. 도메인 컨트롤러.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거는 LSA를 보셨습니다. LSA. 이 도메인 인증 같은 경우에 원격 인증이 아니고 그냥 로컬 인증은 원격이 아니죠. 로컬 PC에서 이제 인증을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요 LSA를 통해서 접근 토큰이 발급이 됐습니다. 인증 정보를 LSA에다 넘기게 되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원격 인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커버로스 인증 시스템과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증 요청을 보내게 되고 완료가 되면 접근 토큰이 발급이 되는 그쵸. 여기 보시면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게 있다. DC라고 부르게 되고
이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AM 파일 접근 통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평가 항목이 있는데 SAM 파일은 사용자와 그룹 계정의 패스워드를 관리를 하고 LSA를 통한 인증을 제공하는 중요한 파일이므로 적절한 접근 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싼 파일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싼 파일에 사용자와 그룹 계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LSA에서 그때 인증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통 경로가 여기 경로가 나와 있죠. 윈도우스 밑에 시스템 32 밑에 config sam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이제 속성을 살펴보면요. 보안 쪽이 있습니다. 보안. 여기 탭이 있는데 뒤에 가려서 여기 보안이 있는데 이 보안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그룹 및 사용자 권한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시스템과 어드미니스트레이토스 여기 두 개의 권한을 빼고 뭐 에브리온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저니까 유저 권한이 있겠죠. 이런 권한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런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제거를 해서 보안 요 쌈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권한 설정을 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방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그룹 및 계정에 대해서는 권한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 보안 식별자가 있습니다. 윈도우 보안 식별자. 윈도우 보안 식별자는 윈도우 보안 식별자는 약어가 SID입니다. SID. 그래서 Security Identifier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Security Identifier라고 하게 되고 윈도우의 각 사용자나 그룹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를 말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SID는 그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 그 SR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에서 발급을 받는 그런 아이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SID를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웰론 SID 목록이 있는데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S-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SID를 모를 때 사용하는 SID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S-110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브리온 모두를 모두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S-1-5-7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너미머스죠. 어너미머스 이름이 익명의 사용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시스템 프로파일즈라고 해서 시스템의 서비스용 계정이고 그 다음에 S1519 이거는 로컬 서비스 그 다음에 S1520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S15 도메인 500이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 있고 그 다음에 S15 도메인 501이 있습니다. 게스트죠. 이건 게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인증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인증 구조는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있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증 요청을 사용자가 보내야 되겠죠. 인증 요청을 보내게 되면 윈도우는 챌린지 값을 전송하게 되고 그렇죠? 챌린지 값을 전송하고 사용자한테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리스폰스 값을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값을 생성했으면 리스폰스 값을 전송하게 되죠. 그리고 리스폰스 값을 확인합니다. 윈도우에서는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값을 다시 또 사용자한테 전송을 해서 이렇게 인증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인증 구조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인증하는 방식은 정보 노출 및 패스워드 재사용 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운영체제 인증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단순히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여 인증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위험도가 아주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증 암호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인증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LM이 있습니다. LM은 란 매니저 해시라고 해서 윈도우 2000과 XP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TLM 해시가 있습니다. NTLM 해시는 LM 해시에 MD4 해시가 추가된 형태이고 LTLM V2 해시는 윈도우 비스타 이후에 윈도우 시스템의 기본 인증 프로토콜로 기존 인증 알고리즘과는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시 값을 생성하며 현재까지 복잡도가 충분해 크래킹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은 이제 이 크래킹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요. 해킹과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크래킹도 이제 그 해킹과 비슷하지만 시스템을 이제 파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격, 사전 대입 공격, 딕셔너리 어택과 무차별 공격과 무작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어택과 이런 게 있고 혼합 공격, 하이브리드 어택, 그 다음에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공격 등 이런 이제 패스워드에 관한 크래킹 공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